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델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2년 2회 40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2022년 2회 40번 문제는 사실은 반응공학 2죠. 그래서 7급에 내야 되는 문제인데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된 것 같아요. 조금 신출 문제죠. 신출 문제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40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과학 1에서는 아이소서멀 등원일 때를 다루지만 반응과학 2로 넘어오면 난 아이소서멀 비등원을 다루죠. 근데 비등원이란 말은 반응기 상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기 상에서 등원이냐 비등원이냐. 근데 이 비등원일 때도 정상 상태가 있고 비정상 상태가 있는데 반응공학 1, 즉 1학기 때 배우는 등원에서도 비정상 상태는 어렵기 때문에 등원 정상 상태를 보통 배우는 거고 2학기 때로 넘어오면 비등원인데 정상 상태가 있고 비정상 상태가 있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비등원이면서 정상 상태를 보통 다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다 생각하고 1학기 때 거는 등원, 2학기 때 거는 비등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40번 문제는 CSTR,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 비등원일 때, 즉 반응기 내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정상 상태를 다룬 건데 그 중에서도 정상 상태는 정상 상태인데 멀티플 스테디 스테이트 다중 정상 상태라고 해서 그걸 다룬 거예요. 까다롭죠? 그래서 비등원 정상 상태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다중 정상 상태 파트고 레벤스필에서도 책 반으로 쪼개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2학기 때 우리가 학부 때 배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보면서 얘기합시다. 혼합흐름 반응기의 다중 정상 상태,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멀티플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반응은 1차 반응이며 RT와 GT는 각각 온도에 따른 리무브 또는 리무브드 해서 제거된 열이고 RT는 GT는 generated 그래서 생성된 열이다. GT는 RT는 제거된 열. 이럴 때 RT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2번 점화 소화 곡선에서 핵심은 RT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점화 소화 곡선에서는 도약이 일어나는 온도를 점화 온도로 한다. 이그니션 템퍼러처를 한다. 틀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1, 2번 맞고 3번 유입 온도가 즉 반응기 내로 들어오는 유입 온도가 점화 온도 이상일 경우 상부 정상 상태가 있고 하부 정상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입 온도가 즉 들어오는 반응기 입구에서의 온도가 반응물의 온도가 점화 온도 이상일 경우에 상부 정상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맞아요. 상부 정상 상태를 따라가요. 그 다음 4번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공식은 GT는 마이너스 델타 HRX 이때 RX는 리액션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타우 AE 마이너스 ERT 여기서 A는 빈도인데 K0 레벤스필에서는 K0를 쓰고 포뮬러에서는 A를 쓰죠. 그래서 이거로 축소되면 즉 이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GT는 이렇게 정리가 되니 이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이 템퍼러처일 때. 근데 4번이 틀렸죠. 높은 온도가 아니고 낮은 온도죠. 자, 그래서 솔루션 한번 보면 쌤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쓸 시간 없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썼어요. 그래서 비등원 정상 상태 2학기 때 배우는 그리고 multiple steady state고 요거의 테마는 CSTR인데 열 효과가 있는 CSTR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CSTR이 있든 PFR이 있든 딱 애디어베틱 단열로 막혀 있다면은 조건은 시스템이 단열이지만 즉 열의 입출임은 없지만 반응기 안에서 반응이 흡열일 수도 있고 발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온도 변화는 있는 거예요. 반응기에서 무조건 단열이라고 해서 반응기 안에 온도가 일정할 거라 생각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단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놔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반응기가 있으면 반응기의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교환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열교환기가 뭐예요? 재키처럼 돼 있어서 이 반응기 외부에 또는 반응기 금형 중간에다가 호스로 또는 호스가 아니면 뭐예요? 금형에 홀을 파서 냉각수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키스트 다닐 때 대학원 때 다 금형집 가서 금형집이라고 불러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그랬어요. 가서 거푸집도 보고 거기에서 재킷이 막 흐르는 거를 흐르게 그 금형기 만드는 걸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냉각수가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Q고 Q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반응의 영향들하고는 상관은 없죠. 그 관점에서 보면 개 내부의 에너지 축적 속도. 그래서 지금 CSTR이 굳이 나왔으니까 CSTR 있으면 들어가고 나가는데 뭐예요? 이 사이에 재킷이 있든지 아니면 열교가지가 있어서 쿨런트가 냉매가 들어가고 나와서 조절을 해주겠죠. 반응의 연도를. 그래서 개 내부에서의 축적 속도 dt분의 d 이 시스 꺽스 해가지고 꺽스는 다리몰강 또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축적 속도는 뭐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주위에서 개로의 열 흐름 속도. 이게 시스템이면 들어오는 열이 있겠죠? Q 닷 시간당 개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가 주위에서 행한 일의 속도. 지금 포글러에서 출제하셨기 때문에 포글러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거 교감기가 돌아봐야 그거 뭐예요? 미미하니까 뭐예요? 받는 일을 무시하죠. 그래서 제로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개로 유입에 따라 에너지 유입 속도 F인, E인. 이때는 E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는 몰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빼기 물질이 외부로 유출에 따른 에너지 유입 속도 유출 아웃이죠. 그래서 F 아웃, E 아웃이래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0으로 보내고 이거 미미하니까 0으로 보내고 그래서 Q 닷 마이너스 Q 닷 F 인 E 인 마이너스 F 아웃 E 아웃 요거만 남아요. 오케이? 이게 최초로 여러분들이 그 포뮬러에서 배우는 수식이죠. 이런 수식이 있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반응물이 A 하나가 아니라 A와 B, C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개로 표현하기 위해서 FA0 처음에는 몰 유량이 FA0죠. 그 다음에 시그마 다 돼라 성분들 뭐예요? 이때 세타 이거 그리스 대문자 세타죠. 그리스 대문자 그죠? 의미하는 게 뭐예요? FA0분의 예를 들어서 이게 B 다음은 FB0 이런 식으로 그죠? 레벨 스펠에서는 N으로 표현하죠. 네, 포뮬러는 세타예요. 그래서 세타 I, CPI, T-T0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FA0 X 자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는 반응하지 않은 놈에 그때는 뭐예요? 이게 이제 델타 H예요.
부분만, 요 부분은 뭐예요? A가 그냥 반응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 요 부분은 FA0 XD가 전화된 거죠. 전화. 어? 전화된 거니까 뭐예요?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열에다가 또 뭐예요? TR인데 기준 온도인데 T만큼 올라갔겠죠. 일단 흡열이든 발열이든 잊어버리시고 그냥 반응을 했다. 그래서 표준 반응열 거기에다가 그 TR이 레퍼런스면 어느 T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반응하는 안 한 놈들, 이거는 반응한 놈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F in, F out 이거를 통짜 배기로 묶어서 이렇게 쭉 나타내는 뿐이에요. 그래서 반응한 안 한 성분들, 반응한 성분들. 그리고 Q dot 마이너스 W S dot인데 수학지 축이 없죠. 무시한다 그랬죠.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W를 그냥 WS 이해하시면 돼요.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배웠죠? 표준 반응열에서 어떤 T만큼 이동했을 때 요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접하시는 분은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대로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 이거 다시 한번 그대로 썼고요. 이반응된 성분들 그리고 Q 다트 넘기면 마이너스 Q 다트예요. 그리고 요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죠. right? 그래서 요거를 요 식을 FA0로 나누면 요 식만 남고요. 요거 FA0로 나눴죠? 요 FA0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 식만 남아요. 그래서 요쪽 왼쪽에 있는 요거를 RT, Heat Removed Term. 그래서 뭐예요? 제거열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예요? 리액션, 반응에 의해서 열이 하여튼 흡열이든 발열이든 어쨌거나 그냥 양의 개념으로 그냥 따져서 발열의 개념으로 따져서 쉽게 그냥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거 이거를 GT Heat Generated Term 그래서 G를 따서 G R을 따서 R 그래서 이거는 제거열 이거는 생성열.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하면 반응기에 성분들이 들어와서 반응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생성열의 개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생성열은 뭐다? 반응했을 때. 제거열은 뭐다? 그냥 유체의 흐름들 또는 Q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들어오거나 나가는데 우리가 Q는 뭐로 생각하라고 했죠? 요거 그냥 열교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발열 반응이면 열을 제거할 것이고 냉각수를 차가운 거 돌릴 것이고 그죠? 만약에 흡열 반응이나 하면 그때는 열을 줘야 되나요? 뜨거운 냉매를 돌려야 되나? 한번 생각해봐요. 어쨌든 Q는 열교환기의 개념으로 해서 제거해주는 파트다 해서 제거해요. 그래서 지금 쌤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가장 심플한 구조로 적어놓은 거고 요거를 또 뭐예요? 레벤스필 4판이 있고 4판에 축약본이 있죠.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축약본을 배우는데 화공기사는 상관이 없는데 9급,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표지 또 바뀌었나? 4판 풀로 되어 있는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다? 생성열과 제거열의 개념 일단 기초적인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아까 기억에서는 뭐예요? 선생님이 가장 심플하게 정리한 거고, 니은에서는 뭐예요? 포글러에 있는 수식들 여러분들이 포글러 책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썼는데 뭐 기억하고 특이사항은 없어요. 한쪽으로 다 몰아서 Q 닷 빼기 W S 닷 마이너스 FA0 시그마 세타 I CPI T 마이너스 T0 가로 닫고 마이너스 대괄호 델타 H 여기서는 RX를 쓰죠. 포글러에서는 그래서 뭐 RXN 이건 RX들 같은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not 그러면 TR은 그냥 기준으로 잡은 온도일 뿐이에요. 플러스 델 CP T 마이너스 TR 발로 닫고 FA0 X 걸려. 그래서 이게 일반 반응하지 않는 성분들인 거고 이게 뭐야? 반응한 성분들이죠. X 전화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Q하고 W가 있는 거 똑같아요. 기억식하고. 근데 문제는 이 Q 닷, 즉 Q가 뭐라 그랬어요? 열교함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Q는 어떻게 구하더라? UA 델T, UA TA 빼기 T인데 이때 TA는 뭐예요? 냉각수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엄청 차갑거나 또는 반응기하고 서로 열변을 하지만 냉각수의 온도가 극히 미미하다, 변화하다. 냉각수의 인풋과 아웃풋 온도가. 그래서 임의에 그냥 인풋 되는 게 아웃풋 되는 거다 해서 TA로 어플락시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포글러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했고 시아트 워크 무시하니까 0에 가까우니까 제로를 놨고 델 CP A, B, C 어떤 여러 성분이 반응기로 들어가는데 그것들의 뭐다? CP는 다 그냥 그 같다 이런 개념에서 델 CP는 그냥 0으로 놓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세타 I CPI는 줄여서 CP0로 포글러에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인 카파와 TC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카파는 일부러 도입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쉽게 풀기 위해서. FA0, CP0분의 UA, TC는 1 플러스 카파분의 카파 TA 플러스 T0 이렇게 매개 변수를 도입해서 요 정의해서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뭐다? 요 식들이 마이너스 RAV 나누기 FA0 마이너스 델타 RX의 노트는 CP 1 플러스 카파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TC 가로 닫고 이렇게 돼요. 네. 요거 그냥 X예요. 잘 알죠? CSTR에서는 CA0분의 타우 FA0분의 V 마이너스 RA XA니까 요 부분 X 대신에 요거 넘겨서 나타나는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다 여기에서를 요거를 뭐요? 마이너스 델타 H 리액션 곱하기 X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죠? 반응에 생성되는 거. 그래서 제너레이티드 해서 생성열이 거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게 X니까 요거 X 적어줄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RT 요런 것들 어썸션 해가지고 정의해가지고 했더니 요렇게 간단하게 되더라 이거. 그래서 이 RT는 뭐예요? 리무버를 제거열인데 흐름이라든지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열교환에 대한 열.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생성열은 반응에 의한 거고 제거열은 인풋 아웃풋 흐름 플러스 히트 익스체인지 열교환 즉 Q.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1, 2, 3차 중에 1번 RT는 선형적이다. 맞죠? 왜? 여기 보시면 뭐예요? RT. 이게 RT인데
CP 1 플러스 K 그 다음에 PC 다 임의의 상수죠. 근데 T니까 선형이죠. 그래서 입구 온도에 따른 이 X축이 입구 온도고 R이 뭐예요? 제거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T0 즉 뭐예요? 입구 온도가 증가할수록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RT는 온도의 선형점 정답 맞는 문항지죠. 그 다음에 T0 입구 온도가 증가하면 기울기는 똑같아요. 쭉 오른쪽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1번 문항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문항지 한번 볼까요? 나올 때 선생님이 해주려고 그래요. 2번, 3번 문항지는 또 이거랑 내용 좀 틀리니까. CS 타입 1차 반응이니까 여기서 또 액상 반응이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부피 변화분을 생각하면 수식 복잡해지니까. 뭐예요? V는 마이너스 RA분의 FA제로 X죠. 퍼포먼스 이케이션, 제너럴 이케이션에 따라서 V는 또 FA제로 넘긴 것 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RA는 뭐예요? KCA인데 CA는 CA제로 1-X잖아요. 다 이거 포뮬러에서는 여기 A자, 같은자, XA의 전화를 A 다 뺐어요. 이거고 FA제로는 V제로 CA제로죠. 이거 X. 또 여러분들 그 FA제로는 V제로 CA제로인데 이런 거 헷갈리면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알파벳 V고 C고 F니까 F가 중간에 있으니까 얘 밖으로 빼내고 나머지 곱해라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뭐예요? CA0는 몰 퍼 리트죠. 리트가 몰이죠. 그러려면 위에가 몰이 들어야 되고 밑에가 부피가 들어가면 그죠? 리트 퍼 타임 다 아는 건데 몰 퍼 타임 해서 타임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네, 뭐라 그랬죠? FC하고 V니까 F가 중간 알파벳이니까 밖으로 뺄 수 있다. 얘만 따로 빼내자. 나머지 곱하고 F는 VC 또는 F는 CV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V0, CA0 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CA0 없어지고 K 1-A 1-X X가 남고 V0 넘기면 뭐야? 타워 되죠. V0 넘기면 뭐가 돼요? 타워. 그죠? 타워만 있고 그 다음에 K하고 1-X는 X가 있습니다. 그래서 X로 이쁘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Right? 그러면은 이 X를 이제 대입하면 돼요. 이따가 아까 GT가 뭐라고 그랬어요? GT 이거라 그랬죠? 이거 X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GT는 마이너스 델타 H RX 1 플러스 타우 K분의 타우 K인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고 K는 뭐예요? K0 exponential P RT죠. 알리우스 시계 그냥 대입하는 거지. 레벨 스피드에서는 K0, 포뮬러에서는 A. 그죠? 그래서 요 A, 요 K 대신에 뭐예요? 이렇게 아레니우스 식을 집어넣어줄 것 뿐이에요. 아레니우스 식을 보다 집어넣어줄 것 뿐이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높은 온도에서 분모는 사라지고 요거만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분모가 1이라는 소리죠. 1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이게 없어질 수 있는지 낮은 온도에서 없어질 수 있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근데 잘 보십시다. 요게 없어지려면 타워 A는 처치하고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RT가 요항이 무지 작아야 되죠. 매우 작아야 되죠. 그러려면 항상 마이너스 X는 막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그냥 풀이해주면 요게 매우 작아지려면 이게 뭐예요? 매우 커야 되겠죠. 그죠? 이게 매우 커야 되겠죠. 이게 매우 크려면 이 안에 게 또 매우 커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예요? 이 분모에 있는 t가 작아져야 되죠. 그죠? 수학적인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쌤처럼 밑으로 분모를 보내는데요. 그래서 t가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사지선다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t가 아주 높은 온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40번 문제 계속 다뤄볼 건데요. 자, 이제는 두 번째 테마로 가서 이론 좀 얘기하고 3, 4번 문항지 다뤄보겠습니다. 학원직 7급 수준 맞죠? 자, B. 점화 소화곡선. 점화, 이그니시, 발화라고 해요. 레벤스필에서는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ignition, extinction curve. 그래서 점화 소화곡선인데 유입온도 기억, 유입온도 T0, 저 반응기로 T0로 그 반응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다중 정상 상태 근사. 그래서 정상 상태인데 멀티플 다중이다. 정상 상태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의미인데 자 볼까요? 자 T 유입온도인데 T01부터 T06까지 있어요. 유입온도가 틀리죠. 그리고 Y축은 RT 또는 GT인데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는 게 GT 생성열, 리니안 직선들은 RT예요. 그래서 T01일 때 쭉 보면 만나는 점, 이게 뭐 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 여기가 TS1 steady state. 사실은 Y축은 RT, GT니까 온도로는 나타내면 안 되죠. 말로써 TS1이고 T02일 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접하죠. 그래서 2가 있고 3이 있고 T03일 때는 4, 5, 6이 있고 T04로 들어가면 7, 8, 9가 있고 T05로 들어가면 10, 11점이 만나고 T06로 가면 12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중 정상 상태에서 이걸 보면 유입 온도가 T01부터 T06인데 T01일 때의 반응기 온도는 TS1. 여기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그게 이제 반응기 자체의 온도인 거죠. 내부에. 그리고 T02일 때는 2개 있었고 T03일 때는 3개, T04일 때는 또 3개, T05일 때는 2개, T06일 때는 TS12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굳이 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디귿과 미역이 해당되겠죠. 디귿 온도 점화 속도 곡선인데 X축은 유입 온도 T0고 Y축은 뭐예요? 여기서는 온도를 나타내죠. 정상 상태 온도인데 TS1과 TS6 중간에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간략하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유입 온도가 쭉 증가하면서 TS 값도 쭉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온도의 유입 온도가 되면 빵 튀어요. 그래서 이거 빵 튀는 것을 그래서 점화 온도라고 하고 ignition temperature TMP 마취표하면 temperature 약자만 나시죠. 그래서 점화 온도 또는 발화점 또는 발화 온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약이 일어난다. 확 뛴다. 그래서 2번 선지의 설명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가열될 때고 냉각될 때는 이게 가열이라면 냉각될 때는 여기 3 그래서 이로 확 떨어지죠. 뭐를 뭐예요? 소화온도 extinction temperature
extinction temperatu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여기서 잘 보시면 요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정상 상태다. 그래서 하위 정상 상태. 네? 요 위에 있는 거는 상위 정상 상태. 그래서 정상 상태가 다중으로 있다 해서 multiple steady states라고 하고 요 5하고 8 요 지점은 비정상 상태. 그래서 굳이 그림에서 보면 3, 5, 8 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보다 점화온도 빵 뛰는 거, 소화온도 내려올 때 급격하게 내려오는 온도, extinction temperature. 그래서 T02가 소화온도가 되었고 T05가 발화온도가 되죠. 그런 점화온도, 발화 점화. 그래서 요게 이제 포뮬러 책에 있는 건데 레벨 스필 책에는 요렇게 하나 있죠. 그리고 뭐야? 포글러 책에도 있는 거예요. 포글러 책 그대로 갖고 오니까 포글러 책에 있으면서 레벨 스필 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다중정상 상태 온도에 관한 안정성 이 말인데, 자, 쌤이 TS7, TS8, TS9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7, 8, 9 이거 쭉 찾아가면 RT, GT지만 값은 TS7, 8, 9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선만 여기다가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갖고 온 거고 요렇게 커브를 그리는 요게 뭐다? GT 생성열, 다음에 요 리니안선, 요게 RT 제거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기 입장에서 생성열이 많다면은 반응기가 위험해지죠. 폭발의 위험이 있겠죠. 생성열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죠. 그 입장에서 한번 어프로치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요 지점이면 요거의 오른쪽을 요 지점, 뭐 선 쭉 이어도 돼요. 라 지점, 여기 라 지점, 라 지점 때 거동을 한번 봅시다. 자, 가 지점은 뭐예요? 요 지점에서는 뭐예요? RT가 GT보다 크죠? R이 G보다 커요. 그럼 제거열이 크니까 안정하네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제거열이 높으니까 반응의 온도는 떨어지는 건 맞겠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TS9. 자, 여기가 TS9죠. 그래서 요 지점에 있을 때는 요렇게 TS9를 향해서 간다. 왜냐면 요게 정상 상태. 정상 상태니까, 스테이트.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나를 봅시다. 나를 보면 뭐예요? 이 커브, GT가 RT보다 크죠? 그러면 생성열이 많으니까 반응이 위험하네? 즉, 반응의 온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지점에 있는 거는 요렇게 TS9로 정상 상태가 있는 대로 또 이동할 거예요.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다 지점 보면 뭐예요? 이 리니어가 커브보다 커요. 제거열이 좋다는 거는 뭐예요? 반응의 온도가 안정하는 거니까 반응 온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TS7로 여기 TS7이죠. 일로 잘 가요. 정상 상태에 있는 거. 요 세 개의 지점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 상태입니다. RT 이퀄 GT가 정상 상태입니다. 다른 포인트는 없어요. 세 개만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 지점의 왼쪽 편에 있을 경우, 왼쪽 편에 있으면 뭐예요? 이 곡선이 R, 직선보다 크네요. G가 R보다 크니까 당연히 뭐예요? 생성열이 많으니까 반응이 오고 올라가고 위험하죠. 이때는 어떻게 거동을 한다? TS7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로 이동하고.
오케이? 왜냐하면 요 지점 뭐예요? 점화점 또는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unstable하죠. 그래서 기사 시험에서 이 부분 발화점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하여튼 해가지고 stable, unstable 언급된 것 같은데 이 지점은 unstable입니다.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그래서 여기로 갈 때 여기가 뭐야? upper state. 여기는 lower stat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0번 혼합 반응이 단용 정상 상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래서 1번 RT 그래프는 직선 맞고 2번 점화 소화 곡선은 도약이 일어나는 온도를 점화 온도, 그죠? 점핑하는 거. 3번 유입 온도가 점화 온도 이상일 경우 유입 온도가 여기 이게 유입 온도면 유입 온도가 이 점화 온도 T0 이상에 있을 때 이쪽 부분 이상에 있으면 뭐예요? 요 라인이 뭐예요? 상위 정상 상태잖아요. 그죠? 상위 정상 상태. 그래서 상부 또는 상위 다 같은 말이에요. 상부 정상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아주 높은 온도가 아니고 낮은 온도일 때 공식을 GT 델타 HRX 타우 A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2로 축약해서 축소해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1차일 때만 그렇죠 생성된 열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네이버 카페 뭐예요? 학원기사 모든 기출문제 파일들 네이버 카페 예전에는 엔트로피 학원인데 1타 학원이 다 업로딩 했죠? 거기 가서 자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랑 직접 소통하려면 네이버 밴드 1타 학원에 가입해서 개인 톡으로 디스커션 할 수 있고 문제풀이 중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번 문제는 7급에 이제 낼 겁니다. 이렇게 기사시험에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낼 거니까 반응공학 2도 7급 준비생은 많이 하시고 9급 같은 경우는 반응공학 1 많이 푸시고 변별력 풀려면 반응공학 2에 문제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9급이나 7급이나 다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이 많으니까 뽑으려고 레벨 스피치로 꼭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